네, 안녕하십니까. 허곰입니다. 일단 동영상 시작에 앞서서 지난주 한 주 동영상 쉰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유는 몸이 아팠어요. 건강상의 이유로 한 주를 쉬었었고, 더군다나 이번에 또 폭스랑 만나는 일이 좀 적어서 듀얼 영상을 찍지 못해서 이번 주는 듀얼 영상이 없이 덱 소개 영상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현재 제 메인 덱에 들어가는 공화단 카드들만 현재 이렇게 깔아놓은 상태고요. 이제 공화단에 대해서 소개를 조금 해보자면은, 공화단은 폐 전개가 주를 이루는 테마이고, 그 폐에서 소환이 되었을 때, 그리고 다른 공화단이 소환이 되었을 때 그 따라오는 효과로 상대를 이제 견제를 할 수가 있는. 자, 우선 공화단 하급 몬스터들의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화단 하급 몬스터들에게는 폐에서 자기 자신 이외의 공화단 몬스터를 특수 소환을 한다는 공통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그 외에 두 번째 효과로는 이제 각자 공화단 몬스터가 특수 소환이 되었을 경우, 이 카드가 필드 위에 있는 상태에서 공화단 몬스터가 특수 소환이 되었을 경우 발동하는 효과를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화단 하급 몬스터 중에서 검사 비트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공화단의 검사, 땅 속성 레벨 3 전사족의 카드고요. 공격력은 1200, 수비력은 500의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공화단 최중요 서치 요원으로서 이 카드가 필드 위에 있는 상태에서 공화단 몬스터가 소환이 되었을 경우 덱에서 공화단 몬스터 카드를 서치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폐에서의 폭발적인 전개를 컨셉으로 가지고 있는 공화단 카드이기 때문에 비트의 패로 서치를 하는 효과는 아주 좋은 효과이겠죠. 자, 두 번째는 공화단의 참모 시르입니다. 어둠 속성 레벨 4 야수 전사족이고 공격력 1600, 수비력 1000의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전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카드 중에 하나인데, 이 카드가 필드 위에 있는 상태에서 공화단 몬스터가 특수 소환이 되었을 경우 묘지에 있는 공화단 몬스터를 패로 다시 되돌리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폐에서의 전개를 주축으로 하는 공화단에 있어서는 아주 꿀같은 효과이죠. 무엇보다 시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링크 소환을 함으로써 묘지에 덤핑이 된 카드들을 다시 패로 올림으로써 상급 몬스터들의 견제 효과에 필요한 아들을 다시 번데에도 아주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공화단의 전령 필로입니다. 바람 속성 레벨 1 비행 야수종 몬스터고요. 공격력 수비력은 각각 0으로 공화단에서 최하위의 카드입니다. 최하위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필로 같은 경우에는 이 카드가 필드에 있을 경우 다른 공화단 몬스터가 특수 소환이 되었을 때 묘지에서 공화단 몬스터를 소생시키는 강력한 소생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점이라면은 수비 표시로 특수 소환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공화단의 대이 폴고 링크 몬스터를 소생시킬 수는 없다는 점, 이런 단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도 레벨 1이라서 링크리보의 소재로도 쓸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일단 그리고 귀여워요. 카드가 굉장히 귀엽습니다. 저는 이 카드를 공화단 카드들 중에서 솔직히 제일 좋아합니다. 자,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카드는 두 개를 같이 소개를 해드릴게요. 공화단의 격수 돈파, 공화단의 비초 리콘입니다. 두 개 다 바람 속성 레벨 2 야수족이고요. 둘 다. 이 둘을 왜 같이 소개하느냐? 이제 이 둘은 각각 서로 상반된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둘은 어찌 보면은 남매예요. 이제 누가 더 연령이 높은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남자 여자로 이렇게 서로 남매인데 각각 공격력 500, 수비력 1000, 공격력 1000, 수비력 500이라는 상반된 능력치도 가지고 있을 뿐더러
돈파 같은 경우에는 필드 위에 있을 때 다른 공허단 몬스터가 소환이 되면 앞면 표시 카드를 파괴하는 효과, 비촌 리코는 반대로 뒷면 표시 카드를 파괴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둘을 각각 지금 제가 2장씩 넣었는데, 이제 상대 덱 스타일에 따라서 뭐 돈파를 3장을 넣는다든지 뭐 리콘을 3장을 넣는다든지, 뭐 보통 앞면 표시 카드의 효과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돈파를 3장, 리콘을 1장만 넣는 그런 비율로 주로 넣지만, 저는 어디까지나 상대가 폭스이기 때문에 2장 반반 이렇게 넣었습니다. 공화단에 있어서 상대를 견제해주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카드이고, 이 둘의 파괴 트리거로 폴고의 효과도 사용할 수가 있으니 아주 좋은 카드이겠죠. 자, 5번째 공화단 하급 몬스터, 공화단의 다수 헬마입니다. 물속성 레벨 3 물족이고요. 공격력 제로, 수비력 2000의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공화단 몬스터가 특수 소환이 되었을 경우 패에 있는 공화단 카드 하나를 묘지로 보내고 덱에서 카드 하나를 드로우하는 패 순환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공화단 상급 몬스터가 패에 많이 잡히는 경우가 아니면은 그렇게 쓸모 있는 효과는 아니라서 저는 1장만 투입을 했습니다. 자, 6번째 공화단 하급 몬스터, 마지막 공화단 하급 몬스터죠. 공화단의 투사 브라보입니다. 화염 속성 레벨 4, 공격력 1900, 수비력 200이라는 레벨 4 하급 몬스터에서는 상당히 준수한 스펙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뭐 파충류족으로서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공화단 몬스터가 특수 소환이 되었을 경우 모든 공화단 몬스터의 공격력을 500점 올려주는 타점 상승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이게 이제 피니셔를 할 때는 굉장히 좋은 효과지만 선턴 잡고 이제 전개를 해야 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효과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1장만 투입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은 공화단 상급 몬스터를 알아보는 차례입니다. 공화단 상급 몬스터 같은 경우에는 하급 몬스터처럼 이제 다른 공화단 몬스터를 특수 소환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까지 다량 투입할 수가 없는 카드고요. 대신 상급 몬스터는 자기 자신이 특수 소환이 되었을 때 발휘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공화단 상급 몬스터, 공화단의 영웅 라팔입니다. 빛 속성 레벨 8 드래곤족이고 공격력 2800, 수비력 2200. 공화단 몬스터 내 중에서는 공격력이 가장 높은 에이스의 역할을 맡고 있고요.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2장이나 지금 넣어놨는데, 공화단 상급 몬스터 중에서는 비트만큼이나 중요한 패 보충 요원입니다. 이 카드는 자기 자신이 특수 소환이 되었을 경우 자기 자신을 제외한 다른 공화단 몬스터의 숫자만큼 덱에서 카드를 넘겨서 그 중에서 원하는 카드 하나를 패에 추가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효과로는 상대 몬스터의 효과를 견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패에 있는 공화단 카드를 묘지로 보내는 것으로 상대 몬스터의 효과를 무효화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파괴 효과는 아니기 때문에 무효로 해도 폴고의 파괴 시 트리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공화단의 예지 위즈입니다. 물속성 레벨 7 마법사족, 공격력 1600, 수비력 2800이라는 라팔과는 다르게 좀 수비적인 성향의 카드이고요.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 특수 소환이 되었을 경우 자기 자신을 제외한 공화단의 숫자 곱하기 500만큼 라이프를 회복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효과가 중요한데, 예지 위즈 같은 경우에는 라팔과는 다르게 패에 있는 공화단 카드 하나를 묘지로 보내는 것으로 상대의 마법 함정 카드를 견제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것도 마찬가지, 라팔과 마찬가지로 무효로 하는 효과지 파괴하는 효과가 아니라 마찬가지 폴고의 파괴 트리거로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상급 몬스터 공화단의 호걸 다이노입니다. 땅 속성 레벨 6 야수 전사족이고요. 공격력 2500, 수비력 1400의 공격적인 효과 스펙을 가지고 있고요.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좀 꽤 강력한 편인데, 이 카드가 특수 소환이 되었을 경우 필드 위에 있는 자기 자신을 포함한 공화단 몬스터의 숫자만큼 상대의 묘지를 날려버리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 제외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묘지 자원을 이제 활용을 하는 덱 같은 경우에는 이 다이너의 효과가 굉장히 뼈아프게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효과로는 이 카드가 필드 위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이제 다른 공하단 몬스터를 공격 대상으로 선택을 할 수가 없게 만드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공하단의 상급 몬스터 공하단의 고고 세지타입니다. 바람 속성 레벨 5 비행 야수족이고요. 공격력 1200, 수비력 2400의 수비적 성향을 가진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안 넣는 카드였어요. 왜냐면은 일단 자기 자신이 특수 소환이 되었을 경우 뭐 자기 자신을 제외한 공하단 몬스터의 숫자만큼 상대한테 번 데미지를 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 뭐 번 데미지는 그렇다 치는데 이 카드가 필드 위에 나와 있을 때 다른 공하단 몬스터가 효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고마운 효과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정작 수비력이 2400이라는 애매한 수비력, 결국 세지타가 터지면은 다른 애들도 같이 터지는, 세지타가 먼저 터지면 결국 다른 애들 다 결국엔 터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굳이 세지타를 넣어야 되나, 그래서 세지타를 빼고 뭐 라파를 한 장 더 넣는다든지 아니면 위즈를 하나 더 넣는다든지 원래 그런 식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그 이번에 새로 지원을 받았었던 신풍의 공하단의 존재로 세지타도 한 장 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몬스터는 뭐 공하단의 유일한 링크 몬스터죠. 공하단의 데이 폴고입니다. 일단 링크 3 어둠 속성의 야수족이고요. 안타깝게도 단점으로는 공하단의 데이 폴고는 링크 소재로 쓸 수가 없는 룰상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효과를 무효로 해도 이 카드는 링크 소재로 쓸 수가 없습니다. 공격력은 다소 애매한 2400이라는 공격력을 가지고 있고요. 이 공하단의 데이 폴고 같은 경우에는 그 소재로 사용하는 몬스터가 반드시 세차해야 된다는 점, 심지어 전부 다른 종족이라는 그 제약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공하단 같은 경우에는 다종족 카드죠. 전사족, 야수전사족, 비행 야수족, 야수족, 물족, 파충류족, 드래곤족, 마법사족, 이렇게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제약은 아닙니다. 다만 조금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면은 뭐 돈파랑 리콘이 같이 잡힌다던가, 필로 세지타가 이렇게 같이 잡힌다던가, 뭐 이런 경우가 조금 곤란하기는 한데, 이 경우를 이제 이런 경우를 좀 해결을 하기 위해서 투입된 카드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따가 따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공하단 A 폴고,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링크 소환에 성공을 했을 경우 덱에서 다른 공하단 몬스터를 특수 소환을 하는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하단의 전기는 이 폴고의 등장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좋은 카드고요. 무엇보다 이 공하단의 데이 폴고 같은 경우에는 상대 카드가 파괴가 되었을 경우, 자신에 의해서 파괴가 되었을 경우 카드를 패를 보충하는, 그리고 덱에서 카드 하나를 드로우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자기 필드 위에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공하단 몬스터가 총 3장이 있을 경우 추가로 2장을 더 드로우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 번에 3장을 드로우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벌어들인 아드로는 이제 결국 라팔이나 위즈의 이제 견제 효과의 코스트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덱에 투입한 공하단 마법 카드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에 나왔던 마법 카드 열풍의 공하단입니다. 효과는 굉장히 단순해요. 묘지에 있는 속공 마법 카드로 묘지에 있는 공하단 몬스터를 수입 표시로 되살리는 효과입니다. 네, 이게 전부입니다. 굉장히 심플한
굉장히 심플하지만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속공 마법이라서 상대 턴에도 발동할 수가 있다는 점, 상대 턴에 발동을 함으로써 공화단 상급 몬스터의 견제 효과도 상대 턴에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 돈파나 리콘으로 상대 카드를 파괴를 하는 등의 플레이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카드입니다. 자, 다음 소개해드릴 마법 카드는 신풍의 공화단입니다. 열풍과 마찬가지로 속공 마법 카드이고요.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필드 위에 있는 몬스터 하나를 릴리스하는 것으로 발동을 하고, 그 릴리스한 몬스터의 레벨보다 한 개 높거나 혹은 한 개 낮은 공화단 몬스터를 특수 소환하는, 덱에서 특수 소환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패에서 특수 소환을 하는 공화단이랑은 다르게 이 카드는 덱에서 특수 소환을 시켜준 아주 고마운 카드고, 한 마리 릴리스하는 효과를 좀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기는 하겠으나, 이게 공화단의 단점이, 예를 들어서 비트를 소환했는데 비트의 효과를 이제 발동을 하는 시점에서 만약에 효과가 무효화되면은 공화단은 이제 그대로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그때 신풍의 공화단이 있으면은 비트를 시르로 바꿔치기를 하고, 시르의 효과로 다른 공화단 몬스터를 소환을 하게 되면은 또다시 시르의 효과로 비트를 다시 패로 가지고 온다던가, 이런 식으로 다시 전개를 이어나가게 할 수 있는 돌파력을 부여해주는 카드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신풍의 공화단 같은 경우에는 공화단 몬스터만 릴리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공화단을 만약에 트라이브리기라던가 아니면 다른 용병 카드를 사용했을 때에도 이 신풍의 공화단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점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점으로는 신풍의 공화단을 사용한 턴에는 반드시 공화단 몬스터로밖에 공격을 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같은 경우에는 공화단의 투사 브라보의 효과가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긴 하겠죠. 타점을 높여주니까. 자, 다음은 제 공화단 덱을 구성하고 있는 공화단 이외의 카드들입니다. 이렇게 나눠서 이쪽이 현재 덱에 투입되어 있는 카드들이고, 이쪽은 사이드 카드들로 좀 돌려가면서 쓰고 있는 카드인데, 일단 여기 가운데 열은 말이 필요 없죠? 해피의 깃털, 죽은 자의 소생, 무덤의 지명자, 이 세 개는 진짜 그냥 말이 필요 없는 그냥 필수 카드들인 거고, 이 증원 같은 경우에는 비트가 레벨 3 전사족이기 때문에 서치가 가능하다는 점, 그것 때문에 투입을 한 거고요. 서치가 가능한 전사족이 있다면 당연히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카드니까.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은 여기 위쪽에 있는 카드,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카드들인데, 일단 패트랩으로는 유령토끼를 현재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패트랩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서 설명을 드렸던 공화단 이 카드들 중에서 좀 비율을 좀 공화단 자체의 비율을 좀 줄여가지고 증식의 쥐를 넣는다든가, 이제 패수급이 중요하니까, 아니면 하루 우라라를 넣는다든가, 마법 카드를 좀 줄여가지고 그런 카드를 넣으면 되시는 부분인데, 저는 아무래도 이제 공인 대회 나가는 것도 아니고 폭스랑 듀얼을 하는 거니까 일단 간단하게 그냥 파괴 효과를 가진 유령토끼를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령토끼 같은 경우에는 필드 위에 나와 있어도 또 패에 들고 있어도 상대 카드를 하나를 파괴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파괴에 의해서 공화단의 대이 폴고에 파괴 시 발동하는 효과 트리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채용을 하게 되었고요. 트랩 소개를 했으니까 다음은 용병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첫 번째 메르피 퍼피입니다. 레벨 2의 야수종 몬스터고요.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엔드 페이지 시에 패에서 자동으로 특수 소환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죠. 자신의 엔드 페이지지만 제가 이 카드를 넣은 이유는 이 카드가 레벨 2 야수족이라는 점도 있고, 또 그 두 번째 효과가 이제 공화단 카드랑 잘 맞았기 때문에 투입을 한 카드입니다.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상대가 몬스터를 일반 소환, 특수 소환을 하거나 또는 이 카드를 공격 대상으로 선택을 했을 경우 패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덱에서 레벨 2의 야수종 몬스터를 특수 소환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공화단 덱에는 레벨 2의 야수종 몬스터가 두 마리 있죠. 리콘과 돈파가 존재를 한다는 점. 그로 인해서 만약 필드 위에 리콘이
미리 나와 있다던가 아니면 돈파가 미리 나와 있는 상황에서 메르피 퍼피가 소환이 되고 상대가 몬스터를 소환하는 것만으로 메르피 퍼피가 다시 패로 되돌아오면서 다른 이제 리콘이나 돈파를 소환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필드 위에 있었던 리콘이나 돈파가 상대 카드를 파괴하여 다시 폴고의 파괴 효과 트리거를 사용하는 등의 연계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카드이기 때문에 메르피 퍼피 한 장 투입을 했고요. 경우에 따라서 예를 들면 메르피 퍼피가 좀 빨리 잡혔으면 좋겠다, 그 경우는 2장까지 전 투입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용병은 아크네메시스 에스카토스 빛속성 레벨 11에 공격력 3000을 가진 드래곤종 몬스터에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특수 소환 몬스터라 통상 소환은 불가능하고요. 이 카드 같은 경우를 왜 투입을 했느냐, 일단 공격력 3000이라는 준수한 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둘째치고 이 카드의 소환 조건 때문입니다.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묘지에 있는 몬스터의 종족을 서로 다른 종족 3마리를 제외하는 것으로 특수 소환을 할 수가 있는데, 공화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종족이 어지간해선 전부 다 다르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폴고 하나만 소환을 해도 바로 아크네메시스 에스카토스를 소환할 수 있는 소재가 전부 다 묘지에 준비가 되죠. 아주 간단하게 필드 위에 소환되면서 자체적으로 파괴 내성도 가지고 있고, 이 카드가 종족 하나를 선언을 하면은 해당 종족의 카드를 전부 전멸시킬 수가 있는 아주 강력한 광역 파괴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광역 파괴된 몬스터는 다음 상대 턴까지 사용할 수가 없게 만드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아주 좋은 용병 카드로서 채용을 했습니다. 단점으로는 당연히 바운스 같은 효과에 약하다는 것도 있겠죠. 그리고 3000의 타점을 어떻게 올리거나 저기를 할 수 있는 카드는 아니기 때문에 상대의 에이스 몬스터랑 동기어진 형태로 파괴가 될 수 있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 자체가 굉장히 강력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겠네요. 심지어 드래곤족을 선택을 할 경우 에스카토스 자체는 파괴 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과 상대 필드 위에 있는 에스카토스를 제외한 드래곤족을 전부 파괴할 수 있어서 안 넣을 이유가 없죠. 아래 열에 있는 마법 함정 카드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명추리입니다. 명추리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아닌 상대가 레벨을 선언을 하고 내 덱을 넘겨서 그 해당 레벨의 몬스터가 맞으면은 묘지로 보내고, 아니라면은 필드 위에 특수 소환할 수 있게 해주는 카드입니다. 그 외에 다른 카드 같은 경우에는 전부 묘지로 가겠지만, 이 카드를 넣은 이유는 뭐냐, 일단 기본적으로 공화단 몬스터는 레벨이 다 달라요. 물론 같은 몬스터도 있겠지만 어지간해서는 레벨이 좀 다르기 때문에 상대가 레벨을 선언한다고 해도 맞출 확률이 좀 많이 낮겠죠. 레벨이 이제 다 통일되어 있는 테마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공화단, 이게 명추리 같은 경우에는 통상 소환이 가능한 몬스터를 소환하는 거기 때문에 공화단 상급 몬스터들도 통상 소환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급 몬스터의 레벨을 선언을 해도 만약 상급 몬스터가 나온다면은 그 상급 몬스터를 필드 위에 특수 소환을 하고 그 상급 몬스터 효과를 발동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명추리는 좀 도박성 카드이긴 하지만 사용하는 사람에게 메리트가 더 높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아랫열 두 번째, 섬도기 호넷비트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카드죠. 이 카드를 넣은 이유가 뭐냐, 이 카드 하나만으로 종족이 다른 소재를 2개를 바로 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섬도기 호넷비트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는 것만으로 필드 위에 섬도기 토큰을 소환을 할 수가 있고, 그 섬도기 토큰을 사용을 하면은 이따가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제 엑스트라 덱에 섬도기 카가리가 있어요. 섬도기 카가리가 있는데 이 섬도기 카가리의 효과로 바로 다시 섬도기 호넷비트를 패에 추가를 하고, 그 다음 다시 한 번 더 호넷비트를 사용하는 걸로 필드 위에 이제 섬도기 카가리와 섬도기 토큰, 이렇게 해서 기계족과 전사족의 소재를 바로 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패에서 공화당 몬스터 하나만 통상 소환을 해도 바로 네, 소재가 세 종류가 되기 때문에 바로 공화단의 대의 폴고를 소환할 수가 있겠죠. 한 장으로 두 개의 소재를 한 장으로 두 개의 소재를 벌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섬도기 혼합비트를 채용을 했고, 센서 만별 이거가 어쩌보면은 이 덱의 가장 강력한 카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센서 만별은 지속 함정 카드로서 필드 위에 같은 종족의 카드가 존재할 수 없게 만드는 카드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이미 필드 위에 드래곤족이 나와 있다면은 그 카드를 소재로 링크 1의 드래곤족을 소환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게 만드는 거죠. 그럼에 비해서 이제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다종족 덱이기 때문에 이 센서만별 내부에서는 의외로 꽤 이제 자유로운 그 전개가 비교적 가능하다는 점, 그것 때문에 센서만별을 채용을 하였습니다. 굉장히 좋은 카드죠. 자, 다음은 이제 이쪽에 있는 사이드 카드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 건데, 일단 좀 의외의 카드가 들어있죠. 신수의 파라디온. 이 카드를 왜 넣으냐, 일단 기본적으로 제 공화단 덱은 링크 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링크 필드에 링크 몬스터가 있을 경우에 패에서 자체적으로 쉽게 특수 소환이 가능한 신수의 파라디온은 굉장히 좋게 본 카드고요. 무엇보다 이제 튜너라는 점, 심지어 링크 덱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바렐로드 세비지 드래곤 같은 경우도 채용할 수가 있다는 점, 굳이 바렐로드 세비지가 아니더라도 추가적인 링크 전개를 노려볼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수의 파라디온도 사이드에 채용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 홉 이어 비행대라는 카드도 있는데,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상대 턴에 상대 메인 페이지에 싱크로를 이행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의 효과로 필드 위에 레벨 6의 다이너가 있는 상황에서 호비어 비행대가 패에서 특수 소환이 되고 다이너와의 싱크로 소환으로 바렐로드 세비지 드래곤을 소환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필드 위에 이미 사용을 한 리콘이나 돈파 같은 걸로 아크 디클레어러를 소환을 해서 상대 카드 효과를 견제를 한다든가 등으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호비어 비행대를 채용을 한번 해봤고요. 나름 이게 재밌게 사용을 했었던 카드입니다. 영상으로 나왔던 기억은 별로 없는데 혹시나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된다면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무한포형 이거는 말이 필요 없죠. 재미를 위해서 폭스랑 듀얼을 할 때 센서 만별을 빼고 무한포형을 넣는 식으로 덱을 조금 이제 굴리고 있습니다. 웬만하면은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는 웬만하면 센서 만별을 넣어주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무한포용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안 그래도 몬스터가 좀 많이 들어가는데 자리가 조금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소개해드릴 카드는 1점 착지입니다. 지속 마법 카드이고요.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패에서 자신의 필드 위에 몬스터가 특수 소환이 되었을 때 한 장을 드로우할 수 있는 효과를 가졌고, 이 효과 같은 경우에는 상대 턴에도 마찬가지라는 거, 상대 턴에도 자신 필드 위에 패에서 몬스터가 특수 소환이 되었을 때 한 장을 드로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패에서의 특수 소환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파괴가 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상대 턴에는 상관은 없는데 자기 턴에 만약 패에서 특수 소환을 하지 못했다면은 그 엔드 페이지 시에 1점 작제는 파괴가 되겠습니다. 근데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패에서 특수 소환을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괴되는 일이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가 견제를 하지 않는 이상은. 자, 다음 마지막 카드는 원포원입니다. 효과는 다들 알고 계시죠? 패에서 몬스터 하나를 묘지로 보내고 덱에서 레벨 1 몬스터를 특수 소환할 수 있는 효과. 공화단 덱에는 공화단의 전령 필로라는 레벨 1 몬스터가 존재를 하고, 이 카드의 효과는 앞서 설명했듯이 묘지에서 소생하는 효과이기 때문에 원포원으로 필드를 땡겨오고 필로의 효과로
이제 몬스터의 소생을 노리는 이제 그런 카드로서 투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취향에 따라서 다른 카드를 빼서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인 엑스트라 덱의 몬스터들입니다. 많이 설명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이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공환단대의 폴고 이 두 장을 제외를 하고, 굳이 말이 필요 없는 IP 마스카레나, 링크리보, 사로스, 에레스, 크로노기아스, 트로이메어, 피닉스, 소명의 신공, 아폴로우사. 이쪽은 이 카드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제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링크 덱에서라면 웬만해서는 채용을 하는 그런 이제 범용적인 카드이기 때문에, 중요한 쪽은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쪽은 역시 이쪽이죠. 셀러맨그레이트, 알미라지, 섬도이 카가리, 혼돈의 전사 카오스 솔저, 언체인드 상신, 라이고, 그 외에 랭크 2의 엑스트라 몬스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것도 긴 설명이 필요 없는 에이스, 잭나이지 파라디온, 아스트람. 자, 각자 이제 이 카드들의 설명을 해보자면, 일단 셀러맨그레이트, 알미라지, 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소재 대체용으로 넣은 겁니다. 아까 앞서서 공하다 하위 몬스터 중에 돈파랑 리콘 같은 경우는 둘 다 야수종 몬스터인데 패에 같이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럴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로 다른 소재를 써야 되는 공하단 폴고의 소환 조건에 걸려버리니까, 통상 소환을 한 리콘이나 돈파를 알미라지로 바꾸는 걸로 이 폴고의 소환 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투입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섬도희 카가리, 아까 섬도희 혼의 비트를 넣었기 때문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넣어줘야 되는 카드이고요. 다음은 혼돈의 전사 카오스 솔저,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3장을 소재로 필요로 하는 카드인데, 공하단 덱에는 상급 몬스터들 있죠. 위즈랑 라팔이 존재하기 때문에 혼돈의 전사 카오스 솔저의 효과 트리거를 사용하기도 좋고, 파괴 면역, 대상 내성 이런 효과를 발동시키기에 좋고, 기본적으로 공격력 3000, 자체적으로 공격력을 올릴 수 있는 효과, 상대 카드를 제외하는 효과, 그리고 2회 공격권까지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공용 링크 몬스터이기 때문에 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체인드 상신 라이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주 강력한 파괴 효과, 그리고 공격이 3000이라는 점, 이것 때문에 채용을 하게 되었고요. 자체적인 그 파괴 효과 같은 경우에는 폴고의 파괴 시에 발동하는 효과 트리거를 사용하기에 좋아서 라이고를 채용을 하였습니다. 자, 다음은 엑스트라 덱의 몬스터, 엑시즈 몬스터 같은 경우입니다. 이제 범용 4랭크 몬스터를 써도 되지만, 저는 지금 2랭크로 지금 이렇게 채워놨는데, 자, 첫 번째 늙은 너구리 3태부, 돈파리콘, 다들 이제 돈파리콘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카드들이지만, 늙은 너구리 3태부 같은 경우에는 이 카드의 효과로 소환되는 토큰을 전체 필드 위에 있는 몬스터 중 공격력이 가장 높은 몬스터의 공격력을 따라가게끔 만들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 늙은 너구리 3태부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은 또 다른 숨겨진 에이스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채용을 하였고요. 일단 마네킹 캣, 이 카드는 전개를 도와주는 용도로 채용을 했습니다. 상대 필드 위의 몬스터가 특수소환이 되었을 때 같은 속성의 몬스터를 저도 마찬가지로 특수소환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카드이고요. 일단 공하단 같은 경우에는 다 종족도 마찬가지지만 다 속성이기도 한 덱이기 때문에, 상대가 어떤 속성의 카드를 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마네킹 캣의 효과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네킹 캣 투입을 해줬고요. 다음은 하늘의 기병 세인토레아,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타점으로 처리하기가 조금 힘든 그런 카드들을 바운스 시키기 위해서 채용을 한 카드입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세인트레아 같은 경우에는 데미지를 무효화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 자신이 데미지를 받는 것을 좀 감수를 하고서라도 상대 에이스를 날려버리고 싶을 때에는 사용하면은 좋은 카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인토레아 같은 경우에는
배틀로 인해서 상대를 날려보내는 거기 때문에 대상 비지정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 외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아크 디클레어러라던가 아니면은 바렐로드 세비 드래곤이라던가를 써도 되고, 바우스 효과로 세인토레아보다는 데미지를 감소하기가 조금 싫으신 경우에는 시르나 브라보를 사용해서 사축으로 선할 수 있는 조총사 카스텔을 사용해도 좋고요. 일단 다종족 그리고 다속성이라는 점을 이용을 해서 피니셔로 LGD라던가 아니면은 The Arrival Cybers at Ignister를 사용을 해도 좋습니다. 또 예전에 좀 초창기에 샀었던 건데 이게 아무래도 폴고가 나오기 전에 썼던 카드였던 모양이더라고요. 쇠룡사 스컬레드입니다. 이 카드도 이제 전개에 있어서 꽤 괜찮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카드 사용하셔도 꽤 나쁘지 않은 성능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좀 예능인데 아무래도 이제 링크 위주의 이제 덱이다 보니까 성잔의 수호룡 알마두크라는 카드도 저는 좀 재밌게 써보고 싶어서 한 장 구해놨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나 영상에 올라간 덱 중 궁금한 덱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